삶의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보물 같은 책들로 새로운 나와 새로운 세계를 조우하는 기분 좋은 설렘. 월드클래스 북코칭 책추남 나비스쿨. 오늘의 추천 도서는 굉장히 흥미롭고 멋진 책입니다. 성공을 부르는 방 정리의 힘. 이미 세계적으로 300만 부 이상이 팔린 청소력의 저자 마스다 미츠히로 씨가 여러분의 방을 보기만 해도 90% 여러분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저술한 책입니다. 분명한 어떤 그 경험과 나름대로의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집필된 책으로 보이고요. 금전, 인간관계, 건강,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누구든지 쉽게 진단할 수 있는 방 레벨 체크리스트를 통해 당신의 미래를 알고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방을 보기만 해도 90% 여러분의 미래 예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년이 되면 여러분 신년 운세를 보러 가시거나 사주팔자를 보시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것보다도 90% 확률이라면 훨씬 더 높은 확률이니까 정말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자, 당신의 방은 당신의 미래를 보여준다. 방이 그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 회사와 학교를 넘어 시, 군, 구를 비롯한 단체와 조직의 미래도 알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의 운, 그래서 인간관계를 알려면 화장실과 세면대와 창문과 현관을 체크해보면 여러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금전운은 여러분의 물건의 양과 수납 정도, 지갑, 화장실을 체크해보면 안다고 하고요. 부부운은 부부 공용 화장실, 거실, 침실을 체크하면 알 수 있다고 하고, 건강운은 샤워실과 침실, 냉장고를 체크하면 되고, 사업운은 책상, 컴퓨터, 가방, 책장을 체크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녀의 미래운 또한 자녀의 방과 책상과 소지품과 거실을 체크하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책을 읽고 난 후 당신은 미래를 창조하는 힘이 바로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스스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자기계발 방법 중에 가장 손쉽고 가장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청소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을 위한 정말 좋은 책이었죠. 지금도 스테디셀러로 계속 팔리고 있는데, 꿈을 이루는 6일간의 수업에서도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이제 청소를 이제 또 제안을 드렸었는데, 이것은 양자역학을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여러분 도움이 됩니다. 양자역학의 주요 세 가지 개념, 책추남이 이제 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 가지 주요 패러다임으로 정리를 한 거는, 첫 번째, 우주 만물은 에너지이다. 나 자신도, 우리 몸도, 내 공간도, 내 시간도, 이 모든 것이 다 에너지이다. 두 번째, 우주 만물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이제 불교에서 오래전부터 말해온 인드라망 혹은 디바인 매트릭스,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인 책이었죠.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세 번째, 모든 에너지의 근원인 영점장, 제로 포인트 필드가 존재한다. 이 세 가지 주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을 한번 전환시켜 보시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청소력이라는 개념이 좀 더 명료하게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또 재미있는 분의 추천사가 함께합니다. 도시계획학 박사로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풍수지리 전공 교수, 전 이런 과목이 있는지 몰랐는데요. 정경현 교수님께서 멋진 추천사를 써주십니다. 출판사로부터 일본의 청소 전문가 마스다 미츠히로 씨의 책에 대한 추천의 글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좀 의아하다고 생각했다. 풍수지리 전문가인 필자와 청소가 어떤 관계가 있어서 부탁을 한 것인지 궁금했던 것이다. 호기심에서 원고를 읽어보고 나니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이 책에는 풍수 인테리어의 핵심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풍수는 기를 이용해 가정의 편안과 행복을 추구하는 학문이다. 그런데 기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주변 산세에 따라 땅의 기운이 달라지듯이 양택 풍수도 집 주변과 집안의 정리정돈 상태에 따라 기운이 달라진다. 집안이 밝고 깨끗해야 복이 들어온다는 것은 풍수의 상식이다. 그런데 이 책은 그보다 한 발 앞서 거주자의 미래까지 예측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법원 집행관인 지인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매각 물건을 강제 집행하기 위해 현장에 가보면 채무자가 제기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집이나 사무실, 공장 등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곳은 채무자가 다시 제기에 성공한 사람이 많지만, 물건이 너저분하게 흩어져 있는 곳은 채무자가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정리정돈과 청소의 힘이라 할 수 있다. 그 사람의 이제 에너지 패턴의 상태가 그 물질화돼서 나타나는 것이 청소가 된 모습이라는 거죠. 저도 이제 제 책상을 보면서 반성의 마음을 갖습니다. 정말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책의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게 또 저의 하나의 과제인데요. 뭐 때가 되면 또 멋진 에너지 공간이 나타나겠죠. 저자 마스다 미츠히로 씨는 21년 동안 청소 사업에 종사하며 수많은 사람의 방을 보아왔다. 그 일을 통해 저자는 방에는 거주자의 마음이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공간에는 힘이 있어서 같은 에너지를 끌어당긴다는 공식을 발견했다. 마음의 짜증, 초조, 질투, 불평불만이 가득한 부정적인 사람의 방은 너저분하고 더러우며 먼지로 가득한 것이 특징이다. 이런 공간은 마이너스 자장이 퍼져 나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반면 마음의 자애, 감사, 행복감이 가득한 긍정적인 사람의 방은 깨끗하고 정리정돈이 잘 된 것이 특징이다. 이런 공간은 플러스 자장이 퍼져 계속해서 좋은 일만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긍정적인 에너지는 긍정적인 것을 끌어들이고 부정적인 에너지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당기죠. 그것 자체는 여러분 같은 에너지는 진동수와 주파수가 일치하기 때문에 같은 것들을 끌어당긴다는 게 그게 바로 중력의 법칙처럼 작동하는 끌어당김의 법칙, 그러니까 에너지의 법칙 중에 하나인 거죠. 범죄 심리학 이론 중에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있다. 가게 쇼윈도에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지나가는 행인들이 돌을 던져 다른 유리창까지 모두 깨버린다는 이론이다. 실제로 후미진 골목에 방치된 자동차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형편없이 망가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현상은 마이너스 자장이 퍼져 나쁜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마스다 미츠히로 씨의 공간 에너지 법칙은 도시에도 적용된다. 공간 에너지 법칙. 여러분 책추남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즘 독서를 할 때 특히 주위에서 보는 키워드 단어가 에너지, 진동수, 파동, 주파수 이런 단어들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책을 보시게 될 때 책을 바라보는 관점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패러다임을 뉴턴식 물리학에서 이제 양자 물리학까지 통합해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신의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촉진시켜 줄 수 있는 좋은 하나의 연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980년대 미국 뉴욕시의 길거리는 온통 낙서투성이었고 지하철은 위험할 정도로 더러워서 범죄가 끊이지 않았다. 시와 경찰이 사람들이 낙서하는 것을 보면서 방치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중산층은 교외로 빠져나가고 빈민들만 남아 도시 경쟁력이 최악이 되었다. 나쁜 마이너스 자장이 도시 전체에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이다. 이게 리얼리티 트랜스서핑에 따르면 이게 펜듈럼화된 거죠. 그런데 1995년 뉴욕시장으로 취임한 루디 줄리아니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뉴욕시 정화 작업을 실시했다. 시에서는 거리와 지하철 내부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주요 거리마다 CCTV를 설치해 낙서한 사람들을 끝까지 추적했다. 거리가 깨끗해지자 떠났던 중산층이 돌아오면서 뉴욕은 다시 살기 좋은 도시가 되었다. 이는 플러스 자장이 도시 전체로 퍼져 발전한 사례인 것이다. 이처럼 개인이든 마을이든 도시든 청소를 통해 운을 호전시킬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저자는 청소에도 레벨이 있다고 말하며 이를 5가지 공간으로 구분했다. 플러스 공간 중에서도 최상급인 천사 공간, 두 번째 성공 공간, 보통인 안심 공간, 마이너스 공간인 실패 직전의 공간, 최악의 마이너스 공간인 최대 위험 공간이다. 자, 여러분은 이 책에 자가 진단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바로 내가 어느 공간에 속하는지가 바로 나와서요. 굉장히 실용적인 책이죠. 성공을 부르는 방 정리의 힘을 읽어보면 이 5단계의 공간에 대해 이해할 수 있고 그 공간이 끌어들이는 마이너스와 플러스의 힘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여러분의 방을 스스로 진단해 봄으로써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해 나가기를 바라며 일독을 권한다. 책이 이제 예쁘고 깨끗하게 정리된 방의 사진들, 욕실의 사진들 이런 것들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자, 목차는 크게 1장 어떻게 방을 보고 미래를 알 수 있는 걸까? 그 원리에 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계시고요. 2장에서는 미래를 읽는 5가지 공간, 그래서 조금 전에 말한 그 천사 공간부터 5가지 공간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고요. 3장, 일, 돈, 인간관계, 당신은 성공할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공간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간관계, 여러분의 금전운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된다는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자, 4장도 이제 건강, 부부, 자녀 이 부분에 관해서 건강, 부부, 자녀에 관한 내용들이 어느 공간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5장 스스로 미래를 바꾸는 청소력.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 마인드맵으로 청소 정리하는 것까지 방법까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방을 보면 미래가 보인다. 최초로 공개하는 미래 감정법. 나는 앞으로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안다. 나의 미래는 물론 타인의 미래도 예측할 수 있다. 또 회사와 사회를 넘어서 시군구를 비롯한 단체와 조직의 미래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미래 예측 적중률이 90% 이상이어서 많은 사람이 놀라워한다. 그러나 사실 방법만 알면 누구나 쉽게 미래를 알 수 있다. 물론 당신도 그 방법으로 당신의 미래와 타인의 미래를 알 수 있다. 그 방법은 바로 방을 보는 것이다. 방을 보면 그 방에 사는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다. 단독주택은 외관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 집에 어떤 타입의 사람이 살며 그 사람에게 앞으로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를 알 수 있다. 방까지 체크하면 사업, 금전, 건강, 인간관계, 부부의 미래, 자녀의 진로 등과 함께 미래까지 분야별로 예측할 수 있다. 얼마 전에 한 여사장으로부터 회사를 더 발전시키고 싶다는 의뢰를 받았다. 회사를 보기 전에 집을 먼저 봐달라고 부탁하여 자택을 방문하였다. 당신의 회사는 가까운 시일 안에 2배에서 10배 매출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예측하였다. 그 뒤 약 10일 정도 지나서 전화가 걸려왔고 그녀는 매출이 10배 이상 늘어났다고 하였다. 자신이 예상하지도 못했던 것과 큰 거래를 계약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 지인에게 아는 분의 집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좀 봐주지 않을래? 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대로 가면 최악으로 이혼까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자녀분이 다치거나 아플 수도 있으니 꼭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것 같네요. 방을 살펴보고 나서 집주인에게 솔직하게 말해주었다. 물론 해결책도 알려주었지만 바로 실행하지 않았는지 나흘 후에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다. 남편이 폭력 사건을 일으켜서 유치장에 들어갔어요. 이젠 이혼할 수밖에 없겠어요. 이 일로 회사도 다 끝이에요.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 경상에 그치긴 하였으나 아이도 자동차와 접촉사고가 있었다고 한다. 한 번은 싱글인 여자분이 애인이 생길지 어떨지를 알고 싶다고 하여 그녀의 방을 본 적이 있다. 안타깝지만 이대로는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해주었다. 그녀는 직장에서 하는 일에 성과가 있을 것이고 승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결론을 말하면 그녀는 예측대로 일에서는 계속 성공을 거두고 있지만 남자친구는 여전히 없었다. 어떻게 하면 마스다 씨와 같은 영능력자가 될 수 있나요? 적중률에 놀란 직원들과 의뢰인들에게 종종 듣는 말이다. 물론 내게는 그 어떤 영능력도 없고 점술 지식도 없다. 그럼 어떻게 미래를 아는 것인가? 바로 내가 제창하고 있는 청소력이 그 열쇠이다. 청소력이란 청소 실천에 마음의 법칙을 도입한 운명 호전을 위한 실천적 방법이다. 청소와 마음의 관계는 내가 21년 동안 수많은 방을 살펴본 경험으로 발견한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모두 집을 방문하는 일이었다. 학습지 가정교사를 했을 때는 집을 방문하여 학생들을 상담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어머니들의 반응이 좋다는 이유로 회사에서는 나에게 정기적으로 가정을 순회하게 하였다. 그리고 가장 오래 종사했던 일은 청소력을 고안하는 계기가 되었던 일로 청소 사업이다. 특히 하우스 클리닝을 하며 다양한 방에 들어갈 수 있었다. 많을 땐 하루에 3집을 방문하였다. 노인이 사는 집, 신혼부부의 집, 학생 기숙사, 사택, 부자의 집, 야반 도주한 사람의 집, 외국인 집 등 다양한 집과 방에 들어갔다. 또 수많은 회사의 오피스 점포도 보았다. 대기업의 사장실과 신상품 개발실 등 관계자의 출입금지인 방까지도 청소하려 오셨죠? 이쪽으로 오세요. 라며 통과시켜 주어 보았다. 이처럼 셀 수 없는 많은 집과 방을 보고 발견한 법칙이 2가지가 있다. 법칙 1. 사람의 마음이 방에 드러난다. 21년 동안 사람들의 방을 보면서 깨달은 점은 똑같은 방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사람의 숫자만큼 다양한 방법이 있었다. 10인 10색이라는 말처럼 사람의 숫자만큼 방이 있었다. 그리고 잘 관찰해보니 방과 사람은 똑같았다. 즉 방에는 그 방에 사는 사람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그래서 발견한 첫 번째 법칙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 방에 드러난다는 것이다. 마음의 불평불만, 깊은 의심, 분노, 질투, 빈곤, 억제할 수 없는 욕망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가득 찬 사람의 방은 물건이 많고 난잡하며 먼지가 쌓여있고 더러웠다. 참고로 청소업에 종사하면 범죄 사건이 일어났던 방을 청소하는 일도 있는데 말할 것도 없이 그 방은 지독하게 더럽다. 반대로 마음이 배려, 신뢰, 꿈과 희망, 그리고 겸허와 감사와 같은 긍정적인 감정으로 가득한 사람의 방은
청결하며 물건이 적고 구석구석까지 정돈이 잘 되어 있었다. 실제로 내가 체험한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다. 하우스 클리닝은 의뢰받은 집을 정기적으로 청소하는 일이다. 이 청소 서비스는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많이 신청한다. 좋은 저택에 살고 두세 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 언뜻 보기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꼭 그렇지 않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까지 더럽힐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저분하고 더러운 방도 있다. 벽에서 케첩이 흘러나오고 있는 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벽에는 대량의 케첩이 묻어 있고 바닥에는 간장과 된장찌개 국물이 쏟아진 지 오래이다. 옷은 벗은 상태로 널브러져 있고 서랍이란 서랍은 하나같이 다 열려 있다. 그야말로 난잡함의 극치이다. 그런 집에는 반드시 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가정 불화가 있었다. 돈은 있지만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 아내는 늘 짜증이 나 있고 아이는 매일 야단맞기 일수다. 어쩌다 가족이 서로 얼굴을 마주할 때면 맹렬하게 서로를 비난하였다. 그 집에 사는 가족의 혼란한 마음 상태가 그대로 집에 반영된 것이다. 이런 가정은 머지않아 하우스 클리닝도 해약하였다. 이혼, 갑작스러운 도산 등 원인은 다양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위와 재산을 모두 잃었다. 똑같은 부자라도 정반대인 가정도 있다. 집안이 마치 호텔과 같아서 들어가는 순간 기분이 좋아진다. 우리가 들어서면 인사로 맞이해주고 청소를 같이 해주기도 한다. 우리에게 청소 방법과 청결함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도 한다. 아이들도 인사성이 좋고 예의가 바랐다. 간혹 남편과 마주칠 때도 있었는데 모든 면에서 존경스러운 멋진 신사였다. 이 사람처럼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자, 또 하나 떠오르는 게 제가 이제 심층심리학과 이제 꿈과 신화를 좀 공부를 했었는데요. 여러분의 꿈에 집이 나타났을 때 그 집의 상태, 예를 들어 뭐 이제 어떤 하수구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랬을 땐 여러분의 그 장 쪽에 이슈가 있을 경우가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집과 몸을 이제 동일시하면서 내 꿈을 통해 내 몸의 건강 상태를 또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혜경 교수님께 이제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꿈에서 이제 고기 타는 냄새 같은 것을 맡거나 또 집에 어떤 부위가 이상이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의 암에 관해서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거나 그 집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어떤 검사나 어떤 조치들을 취하면 좋다라는 거 하나 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건 무슨 미신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심층 심리학으로부터 무의식이 이제 의식화돼서 나타날 때 꿈을 활용해서 무의식이 우리의 최선의 건강과 영적 성장을 위한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다라는 그 분명한 그 진실 아래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또 고혜경 교수님의 나의 꿈 사용법 같은 책들 책추남에도 또 연결되어 있으니까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 사람의 마음은 방에 드러나고 사람의 행복과 불행도 방에 나타난다는 걸 알았다. 법칙 2. 공간에는 힘이 있어서 같은 에너지를 끌어당긴다. 자, 아까 말씀드린 양자역학의 기본 개념, 모든 것, 모든 시공간, 모든 물질도 다 에너지다. 그것과 연관하시면 되죠. 방과 마음의 관계를 통해 발견한 법칙이 한 가지 더 있다. 그것은 공간에는 힘이 있어서 같은 에너지를 끌어당긴다는 것이다. 방에는 그 방에 사는 사람의 마음이 드러난다. 동시에 방 주인의 마음이 반영된 공간은 그 공간에 사는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에너지를 발산하게 된다. 나는 이 에너지 작용을 공간 자장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마음의 짜증, 초조, 질투, 불평불만이 가득한 부정적인 사람의 방은 어수선하고 더러우며 먼지로 가득하다. 부정적인 마음 상태가 그대로 방에 드러난 것이다. 이 공간은 마이너스 자장을 형성해서 동질의 마이너스 에너지를 끌어들이고 증폭시킨다. 그 결과로 점점 불행을 불러들이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마음이 감사, 자애, 만족감 등으로 가득한 긍정적인 사람의 방은 깨끗하고 맑은 플러스 자정이 형성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좋은 것과 행복을 끌어당긴다. 이것을 유유상종의 법칙 혹은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한다. 같은 에너지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것이다. 유유상종은 공간에도 적용된다. 방에 사람의 마음이 투영된 것이지만 그 방도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 당신도 공간 자장의 영향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보겠다. 회사원 A씨는 매일 짜증이 난다. 일에 불만이 있으며 인생도 전반적으로 불만족스럽다. 이 부정적인 기분이 공간에 그대로 반영되어 방은 더럽고 어수선하다. 아침에 눈을 뜨기가 힘들고 매일 무거운 몸으로 간신히 일어나서 출근을 한다. 몸이 무겁고 의욕이 나지 않지만 집을 나선다. 하지만 회사에서 직장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컨디션이 좋아질 때도 있다. 좋은 컨디션 상태로 영업하러 나갔는데 계약이 체결되어 예상 밖의 성과가 났다. 동기가 상상하자 오늘은 집에 가서 영어 공부를 좀 할까?
집 청소를 하자 등등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들이 떠올랐다. 그래, 오늘은 돌아가서 공부를 하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집의 현관문을 여니 신발은 제멋대로 뒤집혀 있고 내다 버려야겠다고 생각했던 쓰레기는 그대로 방치된 채 쌓여 있다. 현관을 지나면 이번에는 너저분한 방이 기다린다. 발전적인 생각을 했던 것이 거짓말처럼 집에 돌아오자마자 피로가 확 밀려들면서 오늘은 힘들었으니까 내일 하자며 리모컨을 찾는다. 텔레비전을 켜면 그걸로 모든 것은 끝. 또다시 같은 생활 속으로 돌아가 버리게 된다. 당신은 어떠한가? 비슷한 경험이 있지는 않은가? 집에 있을 때는 부정적인 기분이 들었는데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면 긍정적인 기분이 든다. 하지만 모처럼 기분이 좋아져서 집으로 돌아온들 방에 들었으면 바로 긍정적이었던 기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다.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틀림없는 공간 자장 때문이다. 마이너스 자장이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모처럼 긍정적으로 나아가려던 기분을 소멸시키고 부정적인 기분으로 만든 것이다. 머지않아 마이너스 자장은 불행한 사건도 끌어당길 것이다. 한 독일 심리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회사의 책장이 지저분한 사람이 한 명 있는 것만으로도 몇 천만 유로의 손실이 난다고 한다. 지저분한 책상이라는 마이너스 공간 자장이 하나만 있어도 그것이 다른 사원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회사의 매출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물론 그 반대도 성립된다.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다.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고객을 풍요롭게 해주고 싶다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사용하는 공간은 플러스 자장을 띤 플러스 공간이 되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고 좋은 일을 끌어당긴다. 방에는 각각의 의미가 있다. 사람의 마음이 방에 드러난다. 공간에는 힘이 있어서 같은 에너지를 끌어당긴다라는 두 가지 법칙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다. 그것은 방 청소를 통해 거주자가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난 이것을 청소력이라는 성공 법칙으로 제창하고 있다. 누구나 바로 시행할 수 있는 환기, 버리기, 닦기, 정리정돈으로 인생을 호전시켜주는 플러스 자장이 흐르는 공간을 만들라고 제안한다. 이 두 가지 법칙으로 방을 보면 각 방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방이란 사람이 생각과 목적에 따라서 행동을 투영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방이란 사람이 생각과 목적에 따라서 행동을 투영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식량을 조달하려고 낚시로 물고기를 잡았다고 하자. 잡은 물고기를 요리할 장소는 이미 정해져 있다. 매일 불을 지피고 요리하는 공간은 주방이다. 그리고 식사는 식탁에서 한다. 거실은 쉬는 공간이고 침실은 자는 곳이다. 이처럼 공간은 사람의 생각에서 생겨난다. 그래서 장소에는 사람의 마음이 직접 반영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풍수에서는 장소에 이미 에너지가 있어서 인간이 거기에 맞춰가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공간은 사람이 목적을 갖고 행동함으로써 형성된 것이므로 각각의 장소에는 특정한 마음이 투영되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요리하는 공간인 주방은 나와 가족을 위해 식자재를 가공하고 조리하는 공간이므로 애정어린 마음과 건강을 염려하는 마음이 반영된다. 그래서 주방이 더러워지면 애정운에 문제가 생긴다. 침실은 피로를 풀기 위해 수면을 취하는 장소이므로 몸과 마음의 건강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침실이 더러워지면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 이처럼 방에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방을 보면 거주자의 문제와 고민의 원인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또 아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공간에 영향을 받으며 그 공간과 똑같은 에너지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반드시 머지않아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미래 예측이 가능한 것이다. 자, 너무 실용적인 팁들로 가득 차 있는 책인 것 같고요. 여러분 오늘은 특히 관심을 가지실 만한 금전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금전운이 드러나는 장소는 화장실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화장실만으로는 미래의 금전운을 판단하기에 충분하지가 않다. 집 전체에 있는 물건의 양과 수납 정도, 지갑, 화장실 이 세 곳을 보아야 당신의 금전운을 예측할 수 있다. 자, 114페이지의 공간 레벨 진단 시트로 각각의 공간 레벨을 체크하고 점수를 매겨보자. 책에 이렇게 테스트들이 다 있습니다. 자, 책 참조해 주시고요. 그래서 자신의 물건의 양과 수납 정도, 돈 관리 능력을 알 수 있다. 방에 있는 물건의 양과 수납 정도는 몇 점 이렇게 적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 있는 물건의 양과 수납 정도를 보면 당신의 돈 관리 능력을 알 수 있다. 즉 당신이 얼마나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는지를 알 수 있다. 물건의 양과 방의 넓이 그리고 수납에는 법칙이 있다. 그것은 방에 비해 물건이 적은 공간은 수입을 상승시키지만 방에 비해 물건이 많은 공간은 만족스러운 수입을 거둘 수가 없다는 것이다. 자신이 돈을 지불하고 살 수 있는 가구 혹은 구입할 수 있는 넓이의 집에서 물건이 넘쳐난다는 것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는 것이다.
낭비와 충동 구매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 물건이 넘친다는 것은 정리정돈이 불가능한 상태, 즉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한마디로 비이성적인 상태라고 하겠다. 비이성적이라는 것은 돈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독일의 심리학자 캐서린 케이 타깃도 수입과 바닥 면적은 비례한다라고 말하였다. 수입이 높으면 높을수록 바닥 면적이 넓어지고 적으면 적을수록 바닥 면적이 좁아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집이 넓어도 물건이 넘치면 바닥 면적이 좁아져 빈곤으로 나아가게 되고 집이 좁아도 바닥 면적이 넓으면 풍요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참고로 드라마 촬영에 사용할 부잣집 세트장을 만들 때도 넓은 거실에 소파와 고급스러운 느낌의 가구를 설치할 뿐 그 밖의 물건은 세팅하지 않는다고 한다. 가난한 집을 만들 때는 그 반대라고 한다. 예를 들어 약 10m 제곱 3평 정도의 방에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전기 탁상 난로를 설치하고 나머지 바닥 공간에도 닥치는 대로 물건을 까는 것이다. 책장에도 이런저런 물건을 잡다하게 우겨넣고 바닥을 물건으로 가득 메우면 가난한 사람의 집이 완성된다고 한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다. 그러므로 방의 넓이와 수납 공간을 고려해서 물건의 양을 결정하고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하지 않은지의 관점으로 물건을 구매하면 점점 이성적이 되어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 효율적인 돈 관리를 할 수 있다. 자, 지갑을 보면 돈을 대하는 자세를 알 수 있다. 돈에 대한 애정도를 알 수 있다. 지갑은 돈을 넣는 공간이라서 돈에 대한 경건한 마음,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사랑하는가와 감사하는 마음이 지갑에 드러난다. 난 일전에 지갑을 감정한다는 기획에 한국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다. 지갑을 찍은 사진만 보고 감정한다는 취지의 프로그램이었는데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여태까지 계속 가난했겠군. 이 사람은 앞으로 부자가 되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갑이 너덜너덜하고 지저분하지는 않은가? 포인트 카드와 영수증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가? 지폐를 가지런하게 정돈해 두어서 넣어두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앞으로 가난해질지 부자가 될지를 알 수 있다. 그전에도 중국에서 지갑 감정을 한 적이 있는데 지갑 주인이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잘 드러나 있었다. 돈을 대하는 자세가 지갑에 나타나는 것은 만국 공통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난 청소력을 알기 전에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한 적이 있다. 가장 빚이 많았을 때 썼던 지갑은 몇 년 전에 2,000엔을 주고 산 너덜너덜하게 낡아빠진 지저분한 지갑이었다. 그 지갑에는 포인트 카드가 잔뜩 들어 있었다. 조금이라도 포인트를 쌓아서 이득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당연히 여러 종류의 카드로 분산되었기 때문에 포인트는 쌓이지 않았다. 나중에 가계부에 붙이려고 영수증도 다 넣고 다녔다. 지갑은 확실하게 실패 직전의 공간이었다. 나는 지갑에 돈을 쓰는 건 허튼 짓이라고 생각했다. 돈이라고 해도 실상은 종이 조각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보관하는 용기니까 비닐봉투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돈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다. 가치를 내포한 에너지다. 양자역학의 관점, 에너지다.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일수록 돈이 없을 때부터 지갑에 돈을 쓰는 경우가 많다. 그런 사람은 돈에 감사한다.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갑에 돈을 쓰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또 이미 부자인 사람의 지갑에는 불필요한 것이 들어있지 않다. 포인트 카드도 많이 들어있지 않다. 들어있다고 해도 이 가게의 포인트 카드만큼은 가지고 다녀야지 하는 식으로 핵심적인 몇 개만 들어있다. 영수증도 정기적으로 지갑에서 꺼내 정리한다. 앞에서 말한 물건량의 수납 정도와 일맥상통한다. 즉 돈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고 돈을 매니지먼트하고 있다는 뜻이다. 화장실을 보면 돈을 끌어당기는 체질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화장실은 배설하는 장소로 당연히 더럽기 때문에 누구나 청소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나 화장실 바닥을 닦다 보면 서서히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쾌적한 생활이 가능한 거야. 화장실이 없다면 얼마나 불편했을까. 모든 것이 화장실 덕분이야 라는 겸허한 마음이 들게 된다. 청소력에서는 화장실은 그야말로 당신의 신전입니다 라고 가르친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화장실을 청소한 뒤로 많은 기적이 일어났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는 겸허와 감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신이 편애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겸허와 감사의 마음 없이는 돈을 늘 끌어당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겸허는 덕분에라는 마음이다. 이 마음이 생길 때 당신은 크게 변화될 것이다. 예를 들어 회사라면 다른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일을 꾸려갈 수 있는 것이고 손님이 있기 때문에 회사가 유지될 수 있다는 마음이다. 감사는 겸허에서 자연스럽게 나온다. 모두의 덕분이라는 생각에서 감사하다는 마음이 생긴다.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는 마음이다. 이런 마음을 지닌 사람을 리더가 본다면 어떨까? 성과를 내고도 팀원들 덕분이죠. 손님이 찾아와 주신 덕분입니다. 이 회사에서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게 행운이죠. 라는 태도를 보인다면
이 사람을 더 밀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승진할수록 업무 성과를 팀원의 능력과 상사의 지원 덕분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어디에서든 출세할 것이고 급료도 오를 것이다. 그래서 금전운이 올라가는 것이다. 겸허와 감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디를 가든 환영을 받는다. 그래서 화장실 청소를 하면 금전운이 상승하고 기적처럼 좋은 일이 생긴다고 말하는 것이다. 자, 아주 실용적이고 굉장히 여러분 자기계발, 성공학을 위한 웬만한 책보다 이 책 한 권 보시는 게 실용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소개를 드리고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책들을 직접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책추남은 꿈을 꿉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듯 그렇게 나답게 자유롭게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실력과 지혜를 체득할 수 있는 학교. 그러기 위해서 천, 하늘의 마음 공부, 지, 땅의 돈 공부, 인, 사랑 공부, 이 세 가지 공부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학교 설립을 꿈꿔봅니다. 오늘 같은 청소력과 같은 내용을 학교에서 우리가 배우고 어렸을 때부터 삶에 적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그렇게 나답게 자유롭게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상하는, 날아오르는 그런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그런 삶을 체득할 수 있는 학교가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그러한 학교를 아이들에게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꾸면 현실이기에 여러분을 이 책추남 나비스쿨의 비전에 초대드려 봅니다. 여러분,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거대한 태풍을 일으키듯 책추남을 통해 추천드리는 책들 가능하면 소장하셔서 반복적으로 읽고 듣고 쓰고 토론하셔서 여러분의 잠재의 시간에 변화의 씨앗으로 심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좋은 책들을 소장하게 될 때 우리의 정신문화를 바꿀 수 있는 나비효과의 씨앗을 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하셔서 주변에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분들 3분에게만 함께 선물로 공유해 주세요. 그러면 더 많은 애벌레들이 더 많은 나비로 날아올라 이 세상이 아름다운 꽃들로 만발하는 책추남 나비스쿨의 비전에 여러분이 함께 참여해 주실 수 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추남 TV. 오늘도 애벌레에서 나비로 비상하는 여러분의 날갯짓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나비 효과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